자, 수업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쉬셨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학습을 시작하는데 우리 방금 전까지는 무엇을 배웠어요? 무엇을? 그 여행자의 행동,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여행자가 여행을 떠나는 과정에 있어서 의사결정들을 각각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구매 의사결정할 때 어떤 목적지도 결정해야 되고 몇 날 며칠 동안 몇 시간 동안 응? 뭐 이게 갈지 또 언제 갈지 봄, 여름, 가을에 갈지 그리고 숙소는 어디서 자야 될지 항공은 어디서 무슨 비행기를 타게 될지 응? 그쵸? 그 다음에 누구랑 같이 가야 될지 그 다음에 예산은 얼마나 결정해야 될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그 목적지 가는 경로 비행기라든가 호텔이라든가 그 어느 정도로 결정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예산 결정 같은 거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데 의사결정을 하는 데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저번 시간에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개별적인 요인이 몇 가지? 5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우리가 먼저 시간에는 지각에 관련된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학습을 했죠.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이 학습 그 개인적인 요인 중에서 이 학습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입니다. 학습은 뭐냐? 이 학습을 통해서 우리는 행동을 갖다가 신념이나 태도가 변하게 돼 행동을 갖다 영향을 미쳐요. 다음에 행동을 갖다서 그 학습은 계속 발전하고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학습을 통해서. 근데 사실 학습을 보게 되면 다 경험이죠, 경험. 이 경험은 책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직접 내가 실제로 그걸 갖다가 행함으로써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학습을 항상 러닝을 하게 된다는 거서 발전하고 변화한다. 그래서 발전하고 변화해서 다음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학습인 거예요. 우리가 학습. 그래서 긍정적으로 학습 때 국가는 어떻습니까? 여행 가고 싶어 합니다. 부정적인 국가는 여행을 안 가게 되죠. 단 이렇게 학습이 돼 있다는 거죠. 단 이런 신념이나 태도는 실제로 내가 행하면서 실제 경험에 의해서 변경될 수는 있다라는 거죠. 이런 학습은 우리가 두 가지 종류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 인지적 학습 유형이 있고 다음에 행동주의적 학습이 있습니다. 인지적 학습주의는 뭐냐면 인지적 학습은 가설 검증 과정인 거예요. 정말 그런가? 나의 기대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인 작업을 통해서 학습을 이루는 거죠. 확인 작업을 통해서 즉 광고에서 제시하는 것이 100% 주장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주장이 옳다고 가정한 다음에 실제 구제행을 검증을 한다는 거예요. 확인 작업을 하는 거죠. 검증하는 게. 그래서 관광 경험을 다녀오고 가족의 경험이 일치할 수도 있고 가설의 경우에 불일치할 수도 있겠죠. 불일치하게 되기에는 신념과 태도를 갖다 수정을 시켜요. 그래서 다음에 다른 행동을 취한다. 그러나 신념과 태도가 확고하다라면은 동일하게 가죠. 역시 맞았어 내 생각대로. 그러나 그게 다르게 나타나면 내가 잘못 알았거나 수정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인지적 학습. 내가 하나 스스로 인지를 해나가는 거죠. 자, 이제 그 학습의 두 번째로서 행동주의적 학습이 있습니다. 행동주의적 학습. 이 행동주의적 학습은 방금 전에 했던 인지주의적 학습에 비해서 수동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인지주의적 학습은 능동적이고 내가 스스로 알아내는 거잖아요. 확인 작업이고 검증 작업이니까 그 적극적이다 할 수 있지만은 이 행동주의적 학습은 수동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동적이다. 누군가 의해서 내가 학습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학습 이론은 행동주의에서 고전적 조건 반사 학습이 있고 도구적 조건 반사를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건 이제 누가 만들어낸 거냐면 파블로프라는 사람 아시죠? 개실험. 그래서 요 개실험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림 이미지 보다시피 아시는 거죠? 처음에 이 개가 나타내는 것이 있었죠. 이 개가 보게 되면은 이 개가 일단 낙서한 거를 좀 지워버리고 식탁에 그 밥그릇에 밥이 있는 거에 대해 이런 빈 그릇에도 침을 흘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파브로프가 발견을 합니다. 이상하다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죠. 무조건적인
중립 이건 한다 그래가지고 반응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중립 자극이에요. 아까는 무조건적이죠. 밥그릇을 보면은 침을 흘리는 건데 중립 자극은 전혀 종을 흘리는데 침을 안 흘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립 자극 전혀 반응이 없는 중립 자극과 반응이 있는 조건 자극 그리고 무조건 자극이죠. 무조건 그냥 반응을 나타내는 이걸 동시에 하게 되면 나중에 중립 자극이 벌써 조건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게 학습이 된 거죠. 걔는 분명히 뭐예요? 학습을 한 겁니다. 이 사실 자체를. 이 자체를 학습을 했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이제 조건적인 거. 조건을 줬으니까. 중립자극과 저런 조건을 줬기 때문에 이런 학습의 효과를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로서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두 번째로서는 도구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도구적이라고 스키너라는 학자가 의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 비둘기도 있고 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강화예요. 강화. 긍정적 강화용과 부정적 강화로 해가지고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보상과 처벌이 아주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론을 가리킨 건데요. 이건 뭐냐면 쥐가 저희도 이거 바퀴 톱니바퀴 막 굴리다가 파란색 불이 나오면 또르르 먹이가 나와요. 그래서 쥐가 그걸 먹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또르르 해서 잘못하게 되면은 여기 밑에 정선이 흘러요. 이건 처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처음에 이 쥐가 우왕좌왕합니다. 이 어쩔 때 뭐가 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하지만 조만간 수없이 많은 실패를 통해서 결국에는 알아낸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스스로가 해결해 난다는 거죠. 스스로가 그래가지고 먹이만 나올 수 있는 이 레버를 누르는 방법에 따라서 먹이만 나올 수 있는 먹이만 나올 수 있도록 자기가 스스로 깨우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알아낸 것이 도구적 조건 반사 학습입니다. 스키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의 이제 그 학습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파블로프에 의한 고전적인 학습과 스키너에 의한 수단적 조건 학습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좀 더 부연적인 설명을 한다면 조건적인 학습에 의한다면 우리가 왜 호감이 가는 광고 모델 있죠. 호감이 가는 광고 모델 분위기 혹은 그런 배경을 가서 제품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제품을 만들려면 소비자들은 중립적인 태도를 갖게 돼요. 중립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새로 나온 거니까 아직 써본 적이 없으니까 선입견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중립적인 태도를 갖지만 호감이 갖는 광고 모델과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보내줍니다. 그럼 결국은 그 작품 자체에 좋은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이게 고전적 조건 파블로프가 만든 고전적 클래시컬한 거거든요. 고전적 조건 학습에 의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걸 이용한 광고라는 거죠. 광고가 고전적 조건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진 광고를 이런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반면에 수단적인 조건 방법은 뭐가 필요한 거냐면 강화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화 유인 요소죠. 유인 요소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이게 강화 요인입니다. 강화. 그래서 강화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했으면 상을 주고 못했으면 벌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소비자에게 가격 할인이니까 샘플 같은 거를 유인하는 요소. 이거는 상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걸 자꾸 찾아야 돼. 그래서 그거를 구매하고 난 다음에 만족하면 계속 재구매가 이루어져. 불만족하면 구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용한 것이 바로 뭐냐? 고객들이 물건을 살 수 있게 유인하는 요소. 그 강화 요인인 거다. 그 강화 요인이 바로 뭐예요? 유인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걸 이용한 것이 바로 또한 판촉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학습을 하게 되면은 뭐가 있어요? 신념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신념이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태도가 형성이 되면 행동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구매를 한다는 거죠. 구매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태도를 뭐한다? 학습은 변경할 수 있다. 그렇죠? 학습은 태도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여기에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방법으로선 고전적인 방법이 이렇게 있고, 좋은 광고 모델, 분위기 있는 광고 모델 이런 걸 이용해서 제품을 선전하는 방법이 있지만 또한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유인 요소, 강화 요인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태도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이 광고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습은 그 특징을 보게 되면은 강화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태도가.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분산적인 노트, 적절하게 분산의 간격을 두는 너무나 자주 읽기는 그것도 아주 좋지 않다라는 거죠. 유사한 자극은 용이한 동급 연상이 된다. 유사한 자극, 그렇죠. 적극적인 참여는 그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런 거를 가지고 학습은 뭐라 했어요? 태도를 변화시킨다 그랬습니다. 학습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을 따라서 잘 이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여기엔 또한 관여도와 같이 학습과 같이 그 연결을 해가지고 강화 요인을 갖다가 학습의 강화 요인을 연결해가지고 하는 방법들도 되게 많죠. 광고를 어떻게 해나갈 거냐라는 거죠. 관여도가 높은 제품과 관여도가 아주 높은 제품과 관여도가 낮은 제품은 광고가 다릅니다. 그리고 초기에 빨리 인지를 시킬 거냐 그 상품을 아니다. 천천히 꾸준히 가야 된다. 생활 필수품 관여도가 낮은 것들은 광고를 완전히 그냥 때릴 필요가 없죠. 천천히 꾸준히 적당한 간격을 두고 가게 돼 있지만 관여도가 높고 꼭 이겨내고 빨리 시장에 안착을 시키려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광고를 엄청나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격입니다. 개인적인 영향으로 미치는 성격. 이 성격은 성장하면서 발달합니다. 성장하면서 발달하게 돼 있고요. 이거는 절대로 유전으로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주 힘들다. 변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성격을 한번 보면 보통 부모님한테 받아내서 유전이 많고요. 또 주변에 그 자기가 어릴 때 살아온 그 환경, 어릴 때 살아온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 어릴 때 형성된 그 성격은 변화시키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좋은 습관으로 덮어라. 자꾸 좋은 습관을 만들고 좋은 관점을 만들어내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이걸 바꾸고 싶으면. 근데 성격을 이용한 건 라이프 스타일을 이용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플로그란 학자는 라이프 스타일을 여행자들을 분석을 해봤어요. 성격이나 성향이 어떤지. 그랬더니 안전지향형과 모험지향형으로 나눠지더라. 그래서 사이코그래픽으로서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안정지향형은 내향성이고 자기중심적 성향인 거죠. 사교성도 부족하겠죠. 비활동적이고 즉 찾아가는 곳이 뭐예요? 알려진 관광지 선택할 수밖에 없다. 모험이 수반되는 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험 지향성은 다르죠.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사교적이겠죠. 타인 중심적이고 관광객. 이런 사람들은 미지의 세계를 좋아하죠. 이런 사람들은 호텔 같은 걸보다는 오히려 숙박, 게스트하우스를 더 선호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이코그래픽 미들에다 상품을 개발하는 자들도 똑같이 나타나는데 우선 사이코그래픽 모델에 의한다라면 맨 처음에 모험 추구자가 개척을 합니다. 그런 준모험 추가 따라갑니다. 다수 모험자가 또 올라가 많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안전 추구자가 나타날수록 그 관광 상품은 점점 떨어지게 돼 있다. 요거를 바탕으로 상품 개발한 사람들은 따라가죠. 모험 추구자 할 때 상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준모험자 추구자 성장기가 들어가죠. 요때부터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다수 모험자 할 때 수익이 가장 많이 최고조에 다르고 있죠. 물론 다수 안전 추구자 시기도 수익이 조금씩은 생기고 있습니다.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요성수기 때문에 요때까지는 수익이 잘 나온다. 그러나 준안전 추구자가 들어가는 쇠퇴기 때는 수익이 이제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하게 되고 안전 추구자가 하는 때는 진짜 마이너스 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시기가 된다는 거죠. 요때 우리는 뭐다? 다시 쭉 일로 와서 상품을 빨리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품의 개발 라이프 사이클과 그 여행객들의 라이프 사이클을 갖다가 맞춰서 상품도 맞춰 나간다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루 수업 들으시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출석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출석 과제를 작성하셔서 밤 12시까지 늦지 않도록 하셔가지고 작성하셔서 바로 보내주시고 일전에 항상 그 얘기했듯이 첨부하일로 보내지 마시고 그냥 바로 메일에다 작성을 해가지고 바로 보내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첨부하일이 누락이 되거나 혹은 잘 안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이 있죠. 여행 상품을 제가 그랬죠. 내가 나 여행 가고 싶다. 그쵸? 그 1단계가 되겠죠. 그걸 뭐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그러한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여행은 가기로 했어. 여행 가기로 그 여행욕 해가지고 또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단계가 있겠죠. 아무래도 여기저기 기웃기웃 거리겠죠. 또 그런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는 돈을 지불하겠죠. 그런 단계 또 거쳐서
또 설레는 어떤 그런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기 전까지 그 설레는 단계, 그리고선 또 가서 경험을 쌓는 이런 단계가 있다. 한 5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5단계를 이거는 첩첩이라는 그 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형제인데 첩첩이라는 그 학자가 만들어낸 건 적인데 요 5단계를 작성을 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여행 상품 구매하는 경우 여행자 이제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겠죠. 어디 갈 거냐, 몇 박 며칠 갈 거냐, 무엇을 할 거냐, 무엇을 먹을 거냐, 어디서 잘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찾아보고 뭘 어쩌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조언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개별적으로 크게는 제가 2가지라 그랬어요. 개별적, 개인적이죠. 이게 개인적. 개인적인 것가 있었고, 두 번째는 사회문화적인 뭐죠? 사회문화적인 환경적이라고 그랬어요. 환경. 이 환경에서 미치는 영향, 이 2가지가 크게 있다. 근데 각각의 몇 가지씩 또 있죠. 대략적으로 5가지씩 있습니다. 여기도 5가지, 여기도 5가지. 그리고 5가지. 두 번째 문제는 이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5가지를 갖다가 그거에 대한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작성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밤 12시 늦지 않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